비트코인이 58K에서부터 일주일 만에 64K까지 상승을 만들어낸 뒤에 현재 소폭 눌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ETF 자금은 며칠 동안 순유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ETF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126K에서부터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개미들이 길고 긴 하락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게 될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자들 대신을 해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사주는 상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3개나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희한한 건 뭐냐면 바로 시점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통과되나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표결은 미뤄진 상황이에요. 근데 월가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길 마냥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클래리티 법안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반토막이 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1에서 62K 정도 구간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수차례 언급을 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월 페닉셀 이후 그리고 6월 개미 진 빼는 구간 그리고 현재 7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개미를 꼬신 이후에 페닉셀을 실제로 비트코인이 만들어내었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했죠. 그리고 4주 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옆으로 계속 개미들 진을 빼면서 횡보하는 또 추가적인 개미 털기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더 털어먹게 될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예측과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예측까지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래리티 법안과 월가의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전부 다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댓글도 한 번씩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미털기 막바지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 8월부터는 8월 달에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프랙탈 즉 자기 유사성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승을 만들어낼 요소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럼 그게 뭔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승과 함께 발생이 될 어떠한 특정한 재료라고 봅니다. 미술적인 움직임이랑 거시적인 움직임이랑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프랙탈 패턴부터 보여드리고 클래리티 법안과 월가의 흐름들 그리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종합적인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난 사이클의 바닥이 2022년도에 형성이 되었었죠. 이때부터 해서 첫 번째 프랙탈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파동을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팔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파동과 전체 파동이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합동 삼각형 배워보셨을 겁니다. 본인과 닮은 합동인 삼각형. 파동도 수학이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동을 한번 그대로 늘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르다라고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100% 똑같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저화질로 보셔야 됩니다. 한 차례 상승 파동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파동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셋, 넷 올리고 이후에 하나, 둘 내려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유사성 패턴에 의하면 해당 파동은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라면 비트코인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조정을 줬다가 반감기와 맞물려서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승의 크기와 하락의 크기를 100%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모형을 보셔야 돼요. 지금 80% 가까이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80%의 유사성을 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러한 중요한 변곡점 구간, 바닥 구간에 돌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요, 비트코인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단계를 완전히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매수되는 상품을 만드는 단계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품들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가 됐던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오늘은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구조인지, 걸린 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중에서 이러한 사업안들이 진행 중인지 이 내용을 풀어드리면서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운용 자산이 1조 5천억 달러 안팎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SEC에 상품 2개를 접수를 합니다. 직접 그 문건을 확인을 해보면 이름이 좀 길죠. 그런데 구조는 꽤나 단순합니다.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 대형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죠.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꼭 먹고 알 먹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해당 주식을 그 현금으로 재매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배당 재투자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검증이 된 제일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프랭클린은 여기서 딱 한 개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는 배당금을 주면 현금으로 주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재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사려고 거래소 가입 안 해도 되고요. 지갑도 안 만들어도 되고요. 매수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당주 펀드를 들고만 있으면 꼬박꼬박 배당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을 다시 재매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배분은 95% 주식에다가 비트코인 비중을 5%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이 5%를 넘어가게 되면 분기마다 4.5%로 다시 맞춰줘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의 상한은 20% 정도로 맞춰놓습니다. 안전하게 굴러가죠. 프랭클린에서 2가지 펀드를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펀드는 약 498개 종목으로 구성이 된 지수를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펀드는 나스닥 상장 비금융 기업 상위 100개 종목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언제 출시가 되느냐? 일단은 SEC 승인을 조건으로 2026년 9월경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르면 9월 1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뭘까요? 중요한 건 배당금은 시장 분위기를 보질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몇 가지 내려오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따박따박 회사가 배당을 주기로 한 날에 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120K에서 60K로 빠지게 됐을 때 이 상품은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늘립니다. 왜일까요? 배당금 액수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더 싸졌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개수를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100불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개미들은 어떠냐면요. 가격이 빠지게 되면 무서워서 못 사요. 빠질까봐. 그런데 이 상품은 빠질수록 더 개수를 늘리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공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수 개수를 늘리는 상품이 필.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정확한 상황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프랭클린 서류가 나오기 이틀 전 6월 16일입니다. 이때 블랙록에서는 아예 상품을 내놨어요. 티커는 BITA, 비타입니다. 근데 요거는 프랭클린에서 내놓은 상품이랑 조금은 달라요. 어떤 상품이 있느냐?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타라는 펀드는 비트코인 현물이랑 플러스 블랙록에서 출시를 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죠. 아이비트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이비트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620억 달러 규모예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전체 보유분의 한 25%에서 35% 정도를 콜옵션 판매를 합니다.
이 콜옵션 매도가 뭐냐면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정해진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가격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그 초과 수익 있죠. 상승에 대한 수익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약속을 해주는 대신에 현금을 받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방을 양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한 25%에서 35%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문 내용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상승분의 한 70%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7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너한테 줄게.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프리미엄을 수취를 해서 매달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월 배당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연기금이랑 보험사들이 진짜 큰 손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런 데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자가 없어서입니다. 자, 채권은 이자를 주죠. 그리고 배당주도 배당을 줍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다 해가지고 현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규정상 정기 수익이 나와야지 담을 수 있는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현금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전 세계에 흩트려져 있는 그런 모든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 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기관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도 이러한 수익 배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프랭클린에서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었고요. 블랙록에서는 매달 현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비트코인 소득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다? 비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건너뛴 지 오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로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고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걸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근데 나는 매달 현금을 좀 꼬박꼬박 받고 싶다. 그럼 블랙록. 나는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모아가고 싶다. 그럼 프랭클린. 투자자 유형별로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좀 여러분들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월가에서 이렇게까지 할까? 지금 비트코인 126K에서부터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60K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봉 200일선에 대해서 이탈을 하는 움직임까지 발생이 되고 있죠.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은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저런 상품들을 줄줄이 소세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개미들은 겁먹고 있을 때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그냥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가 됐던 간에 통과가 되면 완전히 돈 먹는 구간인 거예요. 돈 먹는 그런 판인 거예요. 사실 이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이런 상품들이 줄줄이 소대지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커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은퇴 자산 전체를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1K랑 IRA를 다 합치게 되면은 47조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47조 달러. 401K만 9조 9천억 달러고요. IRA가 18조 2천억 달러예요. 자, 어마무시한 양의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47.6조 달러 이 중에서 1%만 들어와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지난달에 자산관리사들한테 포트폴리오 1%에서 2% 정도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은퇴자산 전체에서 여러분들 딱 1%만 움직여도 4,760억 달러예요. 지금 미국 현물 ETF 시장 전체가 1,270억 달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근데 물론 1%가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팩트는 요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은퇴 계좌가 비트코인을 살 방법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그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 블랙록 지침이었던 2%까지 유입을 시키게 되면요. 약 9,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2026년 여름 비트코인이 200주선을 이탈한 역사적인 순간들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잘 보면 월가에서 2021년도 고점에서 저런 걸 출시를 하지 않고 2026년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온갖 저런 줄줄이 소세지 펀드들 뭐가 더 이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서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제가 보는 시나리오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래들이 과연 바닥을 어디에서 만들고 가격적으로 폭등을 만들어낼지 디테일한 평단가를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관점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방 무료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미라고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시장이 도태돼서야 되겠습니까? 그쵸? 개미지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월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꿍꿍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차트 속에서도 고래들이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관점방에서 파헤쳐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래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관점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관점방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청 버튼 누르시면 누구나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라디오 이벤트 신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중요한 구간에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테일한 차트 분석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2주 정도 구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1시간봉으로 볼게요. 자, 일단 7월 1일 저점을 만들었었던 57.7K 자리에서부터 피보나치를 확장시켜 볼게요. 첫 번째 파동에 대해서 4.230 레벨, 즉 65.7K 정도 구간의 방향으로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박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0.886 레벨, 그러니까 61.6K 정도까지만 하락을 만들어냈다가 지지받고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성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려주면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며칠 정도 유지가 될까요? 중요 저가와 중요 저가 변곡점을 연결해 봤을 때 12일 정도까지, 한 3일 정도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정도 흔들어대면서 상방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4.236, 그러니까 65.7K 구간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 매물대 유동성을 고래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차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 올라온 상승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가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5일 정도 피보나치 시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 구간값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올렸다가 이틀 정도 뺀 뒤에 이렇게 되면은 한 차례 고점 높이고 두 차례 고점 높이고 세 차례 고점 높이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털어먹는 움직임들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60K 초반 구간에 대한 유동성도 한 차례 털어먹고 그 이후에 그동안 올려왔었던 움직임들을 그대로 가지고 추가적인 상방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간마다 매매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을 잡게 되면은 단기나 중장기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타라고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는 거고, 중장기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손절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래들이 보통 1.13이나 1.272 레벨 정도까지 털어먹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좀 넉넉하게 로스를 잡아놓고 이렇게 상승분에 대해서 손익비를 챙기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시간으로 고래들이 어떻게 개미들 유동성을 털어먹는지 캔들이랑 거래량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잘 관찰을 하면서 피보나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가격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관점방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관점방 입장 신청해 두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현재 구간값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스 값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전제 조건이에요. 현재 구간에 대해서 한 12일 정도까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한 64K, 65K 정도까지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다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털어먹고
한 14일에서 15일 정도부터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전 고점 유동성을 한 번 더 털어먹으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전략들 그리고 실제 고래들이 바닥을 어떻게 만들게 될 것인가, 변곡점을 어떻게 만들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랑 관점방이랑 병행해서 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전체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좀 장기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8월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 상승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9월에는 살짝 눌리면서 개미들 털어내는 움직임들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구간마다 나오는 중요 변곡점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잊지 마시고 관점방 입장하셔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으면 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고 영상만 눈팅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